예, 안녕하십니까. 2024년, 새해가 밝았으니까 역시 화목한 런치 스타트도 함께 달려갈 겁니다. 한 2주가 아니죠. 한 3, 4주 계속 주식시장이 그래도 견조하게 상승 무드를 이어져 갔었는데, 책 실현, 좀 언제 나오도 당연할 법한 그런 시점에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면서 그게 하나의 빌미를 작용한 것은 아닌지 좀 투자에 대한 설계를 할 때 아리까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2024년 화목한 런치스타 도움 말씀 주실 분 주제는 바로 류용호 연구원님이 커버하고 계시는 반도체.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바로 이겁니다. 삼성전자 뒤에 보이죠? 약간 좀 비켜주시면 얼마? 9만 원에서 9만 5천 원으로. 자, 일단은 각설하고 최근에 주식시장 흐름을 떠나서 삼성전자만 바라봤을 때 질문 좀 많이 받죠. 네, 그렇죠. 많이 올라서 차익 실현한 건지, 수급도 좀 외국인 들어오다가 좀 머뭇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좀 대응을 해드리고 있고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이제 밸류에이션만 넣고 봤을 때는 전자는 아직 그렇게 이제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닙니다. 저희가 최근에 좀 빠르게 올라온 거는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 저희가 역사적 평균 그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는 아직 중단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사이클이 온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 아직은 부담되는 수준 아니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다만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 생각보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덜 나와서 그게 좀 약간 좀 아쉬웠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류용호 연구원 레포트 한번 좀 확대 좀 보여주시면, 이게 사실 실적 발표 나오기 전에 프리뷰를 썼던 레포트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때 프리뷰 쓰면서 목표를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깔끔하게 좀 마무리를 할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근데 생각보다 깔끔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기 첫째 줄 보면은 이제 영업이익단에서 약간 좀 미스가 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투자자들은 그래, 성장하는 거 알겠는데 실적이 지금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실망감, 그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제가 왜 이렇게 올렸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제 경쟁사 대비해서 삼성전자가 출하를 좀 많이 시켰습니다. 저희가 흔히 말하는 빅크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빅크로스가 많이 좀 올라오게 되면서 당연히 이익도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될 걸로 좀 봤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좀 올라가면서 실적도 좀 개선될 거다라고 좀 기대를 했는데, 그 빅크로스 올림으로써 해서 생각보다 좀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가격이 좀 낮게 책정이 됐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제가 그걸 좀 잘못을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예상 못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LSI나 그 파운드리 쪽 사업부인데, 여기가 좀 적자가 축소될 걸로 좀 기대를 했는데 전혀 축소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폭 증가되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반도체는 사실 이제 메모리는 생각보다는 계속 이제 적자폭을 줄이는 거는 맞습니다. 방향성은 계속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가 좀 단기적으로 좀 기대했었던 그런 수준까지는 못 왔다 정도만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꼭 나쁘게만 봐야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화면 좀 바꿔주시면 제가 약간 반기를 들면 이렇게 질문을 드릴 수 있어요. 차트를 보면 지금 SK 하이닉스 한번 차트를 보면 이렇게 길게 한번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거의 한 80% 정도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고, 삼성전자는 한 40~50% 정도, 좀 여건 하이닉스에 못 미치긴 하지만, 화면 좀 바꿔주세요. 이 상승의 트리거 역할을 했던 거는 감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좋아진다고 하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이 감산 카드를, 이 감산의 스탠스를 좀 완화하는, 즉 이제 감산 안 해도 될 것 같아 라는 뷰로 만약에 두 회사가 만약에 바뀌게 되면, 투자자들은 야야야 일단 알았어 하고 야 이거는 내가 다시 생각해 볼게. 벌써 지금 1년도 안 된 사이에 벌써 감산 카드를 집어넣겠다고? 이렇게 약간 생각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워낙 우린 주식시장이 있긴 하지만 업황 쪽에서는 너무 산업계 쪽에서 너무 빠르게 지금 뷰를 바꾸는 거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걱정도 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거 충분히 이해가고 공감 가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CES에서 되게 특이하게 SK 하이닉스가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자간담회를 진행을 했는데, 이 당시에 감상 관련해서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디램 같은 경우는 제가 예상했던 대로 1분기 전후
그리고 낸드 같은 경우는 그보다 좀 더 뒤에 있는 2, 3분기 정도부터 좀 감사 완화 카드를 꺼내려고 하는데 근데 저희가 좀 잘 눈여겨보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메모리 업체들이 포커스를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HBM이라든지 DDR5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계속 기존에 했던 거를 전환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리 이거 좀 공급량을 좀 완화시켜서 올린다라고 하더라도 올라올 수 있는 게 한계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DDR5 같은 경우는 최소 20% 이상 정도 저희가 감소가 되고요. 네네. HBM 같은 경우 거의 50% 정도 감산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감산 효과를 계산했을 때는 사실 풀로 저희가 다시 돌린다고 하더라도 원하는 만큼의 사실 빅그로스를 저희가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린다고 하더라도 과거와 같이 이렇게 바로바로 막 가격 하락으로 이끄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가격 하락을 이끄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수요가 어떻게 버티냐가 제일 중요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유영호 연구원이 CS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갔다 오셨죠? 네, 갔다 왔습니다. 어제 새벽에 도착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그럼 따끈따끈하게 이 서머리된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한 부분은 장표를 보면서 지금 CS 다녀오신 것만큼 갔다고 하셨으니까 좀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에게 좀 요약 좀 해주셔서 장표를 좀 확인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CS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제가 CS를 굉장히 오래 다녔습니다. 10번 넘게 갔던 것 같은데 예. 올해와 작년의 차이점을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네. 작년에는 이제 CES에서 가장 주되게 이야기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뭔가 이제 매크로적으로 위기가 있고 났을 때는 뭔가 저희가 기술적인 혁신을 통해서 이거를 극복해 왔다. 네. 이런 걸 주제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저희가 당시 2009년, 2008년 당시에 스마트폰이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서 저희가 또 생태계가 크게 확장이 됐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서 작년에는 그 화두가 AI였습니다. AI. 당연히 작년에 저희가 주가를 보시면은 AI 관련된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가장 좋았었죠. 예. 그럼 올해의 화두는 뭐였었냐면은 이런 AI가 어떻게 전체적인 산업에 녹아 들어가는지 이게 가장 핵심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트렌드를 볼 때 그 키노트, 그러니까 가장 주된 연설을 누가 하느냐가 가장 저희가 주의 있게 보거든요. 예. 근데 이번 CES, 2024 CES에서는 인텔과 퀄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뭐 화장품 업체, 뭐 바이오, 예. 그리고 유통업체, 이게 굉장히 다양한 업체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들이 나와서 AI를 통해서 자기들의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코스트 세이빙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 가지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해줬었죠. 그러니까 올해는 결국은 이 AI를 통해서 어떻게 서비스를 구축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한 가지 좀 안타까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예. 이게 AI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눈으로 보여주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예. 저희가 뭐 스몰 모델이 온디바이스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사실 저희가 눈으로 직접적으로 보여서 뭔가 느끼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제품들이 사실 눈에 그렇게 띄진 않았었어요. 생각보다는. 그래서 이제 오히려 내년 가면은 그런 제품들이 더 많이 눈에 띄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이제 전환의 시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요 장표도 한번 네. 좀 설명 좀 부탁드릴 수 그래서 있을까요? 반도체는 이번에 예. 보시면은 예. 그 뭐 LG전자도 그렇고 사실 반도체 업체가 아닌 업체들이 자기 반도체들을 소개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만의 반도체를 이제 개발을 하고 예. 자신만의 AI 모델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다른 말로는 결국 새로운 반도체 개발에 많은 업체들이 뛰어들 거다. 그러면서 이런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들이 올해도 계속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예. 좀 보고 있고요. 뭐 그래서 관련돼서 IP 업체라든지 아니면은 이걸 해주는 디자인 하우스 업체들 그리고 이걸 결국 결론적으로 만들어주는 파운드리 업체들까지 이제 전반적으로 다 수혜를 받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예. 기존에 있는 업체들도 계속해서 자기 영역들을 좀 늘려나가면서 수혜를 계속 받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말로 예전에는 이제 가전의 그 연산이라는 게 굉장히 작은 거였기 때문에 사실 메모리가 그렇게 많이 필요 없었거든요. 예. 근데 가전도 이제 연산이 늘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거기도 메모리가 더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장기적인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메모리 업체한테는 큰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걸 이제 준비해가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CS 다녀오신 화두는 결국 AI라는 큰 화두. 요거는 어느 정도 어그리가 되고 지금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에서도 속도가 되게 빠르죠. 그래서 맞습니다. AI 관련된
이제 소프트웨어 여러 가지 업체들까지도 계속 내가 수혜주야 하면서 주가 레벨이 많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좀 멀미나는 시장이긴 하거든요. 어쨌든 큰 테마는 AI라는 거는 뭐 거슬 수 없는 그런 환경이다. 이 정도만 좀 확인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결론 내야 돼요. 네. 차트 보여주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8만 원을 이제 돌파를 시도하다가 이제 미끄러져는 모습이고, 이게 사실은 PBR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5배 넘어서는 그런 구간이었는데 요새 얻어 맞은 겁니다. 맞습니다. 뭐 실적이 뭐 미스가 났든 뭐 차익 실현 미스가 났든 근데 이제 이 가격 오니까 다시 또 PBR 또 1.2배 또 이렇게 또 논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 가격으로 해서는 크게 무리가 없는 가격이다. 네,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1.4배 정도 4배. 내가 중간 정도 레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전자가 제가 예상했던 거는 사실 좀 안 나와서 좀 아쉽긴 하지만 네. 지금 이제 재고가 어쨌든 가지고 있던 재고들을 거의 다 떨어낸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좀 더 한결 가볍게 2024년을 좀 시작하는 거는 맞습니다. 예. 그거는 사실 틀린 말은 아니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올해부터는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삼성도 이제 HBM 쪽이라든지 DDR5 쪽의 비중이 올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ASP 쪽에서도 좀 올라가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수요가 만약에 올해 하반기에 전반적으로 회복이 된다라는 가정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네. 삼성이 강하던 레거시 제품들 그런 쪽에서의 가격 상승폭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면 하반기로 갈수록 오히려 전자 쪽이 조금 더 영업이익 쪽에서는 레버리지가 훨씬 더 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자는 계속해서 좀 빠질 때는 뭐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걸 계속 추천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그 산업 기상도를 보니까 올해는 그 반도체는 뭐 누구나 다 좋게 보는데 좀 내부로 좀 들어가 보면 휴대폰이 좀 이렇게 흐렸다가 약간 좀 햇빛이 좀 들 듯 말 듯 뭐 요런 디스플레이 쪽에 OLED 쪽으로 약간 좀 맑아지려는 듯한 그런 기상도입니다. 삼성전자 또 주가 되려면 이번에 또 신작 S24 네. 그 다음에 폴더블 또 뭐 계속 성공 신화를 계속 좀 이어져 가야 되는 그런 숙제도 좀 있습니다. 하이닉스 좀 잠깐 좀 해주세요라는 또 요청이 있을 수 있어서 좋죠. 뭐 하이닉스 뭐 몇 포가 정도만 확인할까요? 역시 얘도 17만 원으로 지금 상향을 했고 주가 한 번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이닉스가 좀 약간 베타가 좀 크니까 그렇죠. 얘도 이제 같이 형님이랑 같이 함께 무거워지긴 했어요. 맞습니다. 여전히 긍정적인 뷰를 유지하시는 거죠? 네, 하이닉스의 올해 관전 포인트는 사실 역사적인 그 고점을 뚫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 제일 화두가 될 것 같아요. 월봉으로 볼까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네. 일단 저점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반도체 전체적인 이제 HBM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부가치 제품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네.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한 좀 방어막이 좀 생겼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다른 말로 상방으로 올라갈 때는 조금 더 쉽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전체 스토리는 똑같습니다. 예. 뭐 하반기로 갈수록 전체적인 수요 회복이 가시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예. 뭐 당연히 전자가 더 큰 수혜를 받겠지만 네. 하이닉스 또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계속 수혜는 이어갈 거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뭐 CS에서 확인하셨겠지만 예. AI를 저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워낙 지금 SK 하이닉스가 다른 업체들보다 월등히 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올해마저도 AI가 이렇게 중심이 된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수혜를 이어가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는 삼성은 잘 안 사거든요. 왜냐면 삼성전자 개인적으로는 이 인덱스 플레이를 하는 기관이나 외국인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삼성전자가 급락을 하면 이제 이거는 사야 돼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가끔 사는 경우는 있지만 지금 레벨은 그런 레벨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오히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라는 그 밭이 좋으면 그 밑단에 벤더들을 매매를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이런 어떤 삼성전자 향, 하이닉스 향 이런 코스닥 개별 IT 테크 종목들에 대한 뷰 마지막 질문만 네. 하고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후공정들은 사실 너무 많이 빠르게 올랐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가동률이 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네. 당연히 소재 업체들 소재.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뭐 대표적으로 솔브레인, 한솔케미컬 이런 어. 대표적인 업체들이 있겠죠. 예. 그런 업체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전공정 쪽 장비들도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보면은 투자를 오히려 좀 늘린다는 기조로 좀 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전공정 장비 업체들도 한 번 정도는 다시 좀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 산타랠리가 오긴 왔었습니다. 그쵸? 이 흐름이 1월 효과가 어느 정도는 좀, 한 1월 중순에는 좀 이렇게 사그라들 거로 예상했는데, 1월 초부터 상당히 힘든 난이도 높은 그런 주식시장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들은 많죠. 그래서 화목한 런치스탁은 한 1, 2월간은 당분간 계속 종목 중심으로만 화목은 계속 꾸려 나갈 거고요. 수요일, 이제 3월부터는 좀 인덱스한 산업이나 학계 또는 인싸들도 좀 모셔가지고 주식시장에 대한 힌트, 좀 스터디하는 방법들 이런 것도 하나씩 레벨업 한번 해보는 컨텐츠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자, 오늘 2024년 첫 번째 화목한 런치스탁의 자리를 빛내주신 우리 유용호 연구원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